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현대시 작품 감상 저와 함께 하실 건데요. 이 신경림 시인 굉장히 유명하시죠? 근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아쉽게도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의 시가 아직도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잘 읽히고 있거든요. 자, 신경림 시인의 오늘은 가난한 사랑의 노래라는 작품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작품을 가지고 작품을 객관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학습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게 부제가 뭐냐면은 자,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예요. 위하여. 자, 요게 부제거든요. 부제인데 이거는 실제로 신경림 시인께서 한 젊은 부부에게 바치는 노래였어요. 굉장히 가난하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젊은 부부에게 그 젊은 부부를 생각하면서 그린 작품이거든요. 실제적인 그 부부의 삶이 드러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작품 감상하는 데 있어서 이 작품은 1970년대 산업화 시기에 소외된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감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자,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자, 그리고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자, 첫 번째 행에서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이거를 평서문으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모르는 게 아니고 외로움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외로움을 알고 있다. 그렇게 외로움을 모르겠는가를 외로움을 알고 있다. 자, 이 말을 외로움을 모르겠는가라고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연 볼게요.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뭐 방범대엄의 호각 소리 쭉 나오죠.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자, 두려움이 없겠는가? 자, 앞에 1년에는 외로움이죠. 1년에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외로움을 안다는 거죠. 가난하지만 외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이 없겠는가를 두려움이 있다. 자, 이렇게 평서문으로 고칠 수가 있는데 가난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를 자, 두려움이 있다. 자, 요거를 두려움이 없겠는가라고 이게 이렇게 시적인 언어로 표현을 한 거죠. 두 점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작품 자체를 머리를 굴려서 감상하려고 하지 말고 이 글자를 보고 글자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읽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자, 그리움을 버리지 않았죠. 굉장히 그리움을 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거든요.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쥐띠 감나무에 까치바보를 하나 남았을 새빨간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자, 이렇게 이 그리움에 대해서 자, 여기 3년은 그리움에 대해서 자, 그리움을 굉장히 많이 타고 있죠. 그리움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내용. 자, 이거를 그리움이 있는 내용, 그리움이 있다. 그 말을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자, 이렇게 시적인 언어로 표현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사랑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사랑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평서문으로 고칠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을 가난하지만 사랑을 잘 알고 있다. 이 말을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자, 이렇게 시적인 언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 근거가 여기 뒤에 나와 있거든요.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숨결, 입술에 뜨거움. 자, 이런 거 사랑과 관련되는 말이 있죠. 누구보다 사랑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객관적으로 작품을 해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크게 돌려서 생각하지 말고 나와 있는 사실적인 내용을 그대로 판단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자,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자,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 가난하지만 무엇을 안다는 거죠? 우리 앞부분에서 가난하지만, 자, 가난하지만 뭘 알고 있냐면, 외로움을 알고 있고요. 외로움. 1년의 외로움을 알고 있고 1년의 외로움,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에서는 두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3년에 뭐가 있냐면, 자, 3년의 그리움, 자, 그 다음에 4년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자, 이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자, 요 내용을, 이게 가리키는 게 이것이죠. 이거.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지만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이걸 잘 알고 있다. 그 말이죠. 평서문으로 고치면 그거를 이렇게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거죠.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리키는 거 이거죠.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 가난하기 때문에, 자, 요 네 가지. 자,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다 버려야 한다. 이거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 마지막 연에는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 쓰였는데, 자, 왜 역설적인 표현이 쓰였는지, 자,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자, 가난하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뭐 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건 아니죠. 가난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잘 알고, 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거. 삶에 찌들어서 생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자, 이런 것조차 쉽게 일반인들과 똑같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살 수가 없다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쪽 부분 해가지고, 자, 이거를 시작품을 보고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글자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는, 모든 작품을 객관적으로 보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시작품은 압축적이잖아요. 압축적이고 운율감이 있고 뭐 음악성이 있고 함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 작품을 본 다음에 저만의 방법이지만 이거 평서문으로 일단 고치고, 이 평서문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읽어가면은 이 화자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가 가거든요. 한번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진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작품 보는 거 한번 보고 이게 쉽게 작품 감상이 하기가 힘들거든요. 자, 주제가 뭐냐면은, 자, 이 작품 가난한 사랑의 노래. 자,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해 이웃의 한 젊은 부부에게 준 노래인데, 가난하고 소외된 삶에 대한 공감과 연민이거든요. 이게 주제가. 자, 주제 쓰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뭐뭐에 대한, 뭐 대상에 대한, 이거 주제의 형식은요, 보통. 자, 대상에 대한 뭐 정서나 태도. 자, 이렇게. 자,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고, 주제를 쓸 때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고, 이 대상에 대한 정서나 태도가 드러나게. 자, 이거를 공식화해서 수학 공식처럼, 자, 주제 쓸 때 수학 공식처럼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대상이 뭐죠? 가난하고 소외된 삶이죠. 가난하고 소외된 삶은 그 대상이고, 그 다음에 공감과 연민에서 정서와 그러니까 태도가 드러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제는 대상에 대한 뭐 정서나 태도, 또는 대상에 대한 또는 긍정이나 부정. 자, 요런 형식으로 이 주제를 작성하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 작품을 보고 이렇게 주제 작성하는 거, 이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주제문 작성하는 것도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자, 작품을 이제 봤으니까 화자가 뭐죠? 시 속에 나오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하거든요. 자, 화자에 관련된 문제는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주 묻는 문제고 너무 뻔하게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화자가 누굴까요? 고향을 떠나 도시로 와서 밤늦게 일을 하지만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누굴까요? 젊은 도시 노동자. 자, 이 작품은 1970년대 산업화 초기에 지어진 작품이거든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화자가 이렇게 젊은 도시 노동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작품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중요하거든요. 자, 상황. 자, 뭐가 들을까요? 산업화. 자, 산업화라 그랬죠, 아까? 산업화. 산업화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 노동자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자, 무엇 때문에? 가난이죠. 가난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들조차 포기하며 살고 있다. 자, 요 내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아까 했고, 마지막 연에서는 역설적인 상황이 역설적인 표현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게 학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태도. 자,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자, 현실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맨 마지막 년에 나와 있었죠. 맨 마지막 년에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자, 이쪽 부분이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그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연마다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자,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 된다. 자, 이런 역설적인 표현법이 맨 마지막에 나오면서 끝을 맺고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품 감상 이렇게 신경림 시인 실제 가난한 부부를 중매자 역할을 하셨거든요. 가난한 사랑의 노래,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한 여자분이 신경림 시인한테 직접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를 한번 소개시켜 달라. 왜냐하면은 그 남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신경림 시인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신경림 시인이 그 남자를 만나서 나하고 잘 되게끔 연결해 달라라고 말을 해서 그 신경림 시인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얼마 안 가서 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 결혼을 했고, 그 결혼식장에서 어떤 시를 낭독했냐면 너희 사랑이라는 시를 낭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가난한 사랑 노래. 자, 이 작품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젊지만 가난하고 젊은 부부를 위해서 이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자, 오늘 시 작품 감상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